안녕하세요.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이제 제 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 문형 중에서 좀 중요한 문형이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의 문형입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의 문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는 벌써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외국어에서 한국어 배울 때는 반복해서 듣고 그거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주어는 명사의 주격 조사 은는 이가가 붙어 있을 때 이거를 문장 내에서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주어라고 그러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을이 붙었을 때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품사와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동사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의 문장 내에서 역할을 표현할 때는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사가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동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장 내에서의 역할은 뭐냐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형용사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 문장이 품사이기 때문에 그 형용사가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냐는 것을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행동이 멋지다. 자, 이 행동이 멋지다는 얘기는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시로 형용사입니다. 자, 행동이 멋지다. 형용사 멋지다는 여기서는 서술형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SC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멋진 행동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명사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멋지다의 멋지는 예를 들면 변하지 않는 간입니다. 영어로 스템이라고 하죠. 여기에 어미 다가 니은으로 바뀌어가지고 행동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멋지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명사를 수식해 주죠. 그러면은 멋지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형용사인데 꾸미명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꾸며주느냐? 행동이라고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영어의 형용사와 한국어의 형용사가 틀린 거는 이런 변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어에서 형용사는 바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물론 something special과 같은 이러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바로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러나 한국어의 형용사는 영어의 형용사와 달리 이와 같이 꾸미명 형용사로 바꾸어줘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걸 꼭 명심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한국어의 문장이나 또는 말하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명심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자, 다음에 이번에 강의에서 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문형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형에서 사용할 서술어 동사는 세 가지의 동사를 갖고 한번 세고자 합니다. 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먹다라고 하는 동사를 갖고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동사는 좋아하다. 영어의 like에 해당될 겁니다. 그다음 먹다는 eat.
요 두 가지 동사를 갖고 이 문형을 익히도록 훈련을 한번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라고 하는 어미가 다양하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새 배우는 혼자서 자습하고 있는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우리의 어미라고 하는 다가 어떻게 변하면은 고 있다, 고 있지 않다, 부정형으로 만들고 현재 진행으로 만들고 과거형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패턴이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일정한 이러한 문형을 만들 때 패턴을 만들 때는 어떤 특별한 단어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번에는 같이 제가 뭐 베트남어를 갖고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어도 이렇게 동사의 어미가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외국어도 나름대로의 패턴을 갖고 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먹다라는 동사를 갖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먹다. 이거를 한국어에서는 먹다라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즉, 자, 먹다라는 것은 행동을 누가 하죠? 내가 하든가 당신이 하든가 그녀가 하든가 그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주어가 뭐라고 적용하냐면 나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자, 한국어의 동사는 뒤에 나옵니다. 자, 뒤에 먹다라고 하는 기본형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먹다. 여기에 먹는데 무엇을 먹죠? 무엇을 먹느냐? 밥을 먹는다. 밥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명사를 밥을 쓰고 여기에 뭐가 붙느냐면은 목적격 조사 을이 붙습니다. 나는 밥을 먹다. 자, 나는 주어고 밥을은 목적어고 먹다는 동사입니다. 자, 주어, 목적어, 동사의 문형이 되는 겁니다. 이 문형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늘 입에서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는을 놔두고 앞에 나오는 이 명사만 바꿔주면은 다양한 주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는, 우리는, 그들은 이와 같이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할아버지는 이와 같이 이 앞에 나오는 명사만 다양하게 바꿔주면은 여러 가지의 주어를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는 밥을 먹다가 있습니다. 을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목적격 조사. 자, 여기에 제가 이러한 그 문법적 용어를 잠깐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조사를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목적격 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을이 있고 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게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을과 늘이 있는데 여기는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앞에 나오는 명사에 끝나는 단어에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을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수를 좋아한다. 여기는 무슨 가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나는 가수를 좋아한다. 자, 보세요. 나는 주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목적격 조사가 여기에는 늘로 돼 있죠? 왜 그럴까요? 가수라고 하는 명사는 받침이 없는, 즉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는 늘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밥은 비읍이로 끝나는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는 늘이다. 이걸 꼭 명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를 좋아한다? 아닙니다. 가수를 좋아한다. 즉 어떤 것이 발음하기가 좋으냐에 따라서 을과 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밥을 먹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해보면은 자 먹다가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다. 그런데 여기에 그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안 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요게 동사입니다. 요게 주어입니다. 요게 목적입니다. 즉 베트남어에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SVO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는 SOV입니다. 동사가 뒤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먹다가 먹지 않다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나는 밥을 먹다가 나는 밥을 먹지 않다로 부정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베트남어에서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또이꽁 안꼼이라 여기서 KH 요것만 옆에다 붙이면은 동사 앞에 그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또꽁 안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부정문을 만드는 패턴을 제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베트남어로 부정문의 문장을 쓰거나 말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다양하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러한 어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주어, 목적어, 동사의 문형을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문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가 어떻게 변하냐는 것을 여기서는 잠깐만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먹다라는 동사를 하나를 갖고도 자 보세요. 나는 자, 밥을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요. 자, 라면을 먹다 기본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다의 다가 어미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다라고는 어미가 변한다고 그랬죠. 먹다, 먹고 있다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또 먹지 않다까지 했죠. 자, 먹지 않다. 그럼 또 뭐가 있느냐면 먹으면, 으면. 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어간입니다. 스템입니다. 먹으면, 먹고 있다, 먹지 않다. 자, 먹으니까. 이와 같이 어미를 이러한 앵글 브래킷으로 묶어주면은 그 동사의 어간이 무엇이고 어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어미의 변화라는 것은 먹다, 나는 라면을 먹다를 갖고 이러한 써 있는 몇 가지의 어미를 갖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라면을 먹고 있다. 나는 라면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나는 라면을 먹으니까 어떻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더라. 나는 라면을 먹지 않는다. 그럼 뭘 먹냐? 나는 밥을 먹는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어미가 활용이 돼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목적어에 이 을을 붙이는 걸 알고 여기에 라면을 쓰는지 비빔밥을 쓰는지 냉면을 쓰는지 이와 같은 것을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SOV 주어 목적어 동사의 문형을 제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어에는 은는 이가가 붙습니다. 목적에 을을이 붙고 동사가 붙는데 요걸 한국어에서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먹다라고 하는 동사를 갖고 어미의 활용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 SOV 주어 목적어 동사에 대한 문형을 설명을 할 때 조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음에 강의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예문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학생들에게 꼭 포기하지 말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참고로 제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syc173147 gmail.com입니다. 자, 제 강의를 듣고 조금 의문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학생들은 syc173147 gmail.com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바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